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안 좋게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종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금 내용을 좀 체크해 보면요. 이날은 이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장 초반에 안 좋다가 후반에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우지수가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8.8%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작년 한 해 동안 19.4%,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제일 많이 밀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3.1%로 기술주가 안 좋다 했는데 역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우지수가 선방을 했었습니다. 증시별로 약간의 특징을 잡다 보면은 이 다우지수는 지금 유일하게 약세장에서 탈출을 하게 된 그런 증시가 되겠고요. S&P 500은 2001년 이후 최장기 약세장을 기록하는 작년의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일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섹터와 채권, 코인 이렇게 세 가지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2년 작년에 최고의 섹터와 최악의 섹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정유, 그리고 최악은 테크가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게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한 해 동안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테크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반도체,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녹색불을 환하게 켰던 게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큰 종목 가릴 것 없이 엑소모빌이 무려 80%나 한 해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소형주는 그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금 에너지 쪽에서는 이 코노코필립스가 중소형주인데 117%로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테크 기업 쪽에서는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 5개를 딱 모아서 체크를 해보면 올해 약 3,800조 원대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부진했고요. 그 가운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5% 이상,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간 것이고 고점 대비해서는 70%가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한 해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봐서 국채 시장의 흐름도 한파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와 관련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 줄을 거놓은 게 2022년 작년 1월 1일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등락은 있었지만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바닥 찍고 살짝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약간의 탄력이 줄고 있는 내용입니다. 197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연간 이제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새해에는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올해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중단할 것은 좀 유력한데 언제까지 또 얼마나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코인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자, 여기 역시 빨간 줄 거놓은 게 올해, 작년이 되겠습니다. 그 재작년 2021년에 굉장히 변동성은 컸지만 굉장히 화랑세를 탔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던 흐름이 되겠습니다. 성장주와 함께 비트코인의 이런 흐름들도 계속 안 좋게 나왔었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64%가량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1, 2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60%대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날 성장주와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한 해 동안 안 좋았던 모습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이날 마지막까지 섹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좀 하락하는 섹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올랐던 게 1년 내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0.7% 상승하면서 마지막까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가 $80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도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IT인데요. 0.1%. 그래서 낙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안 좋았던 게 부동산입니다. 1%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었고, 이제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날 시장에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만 상승한 거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하락폭이 컸었다가 낙폭을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폭을 줄였을 때 이유로 볼 수 있는 건 저가 매수 정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선 IT하고 성장주 묶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 정도는 살짝 올라갔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장주를 좀 체크해 보게 되면 테슬라가 1.1% 올라갔었는데요. 워낙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중소형주 이런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도 같이 오른 거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정도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 바로 전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대의 반등을 줬다가 마지막 거래일은 0.1%로 상승 탄력이 살짝 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부진했던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이상 밀렸습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안 좋다고 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안 좋다는 내용, 그러니까 더 안 좋다라기보다는 알았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되면서 마이크론만 1.3% 밀렸고요. 그런 가운데 인텔은 0.8%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15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이 수익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0.2% 선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융 쪽으로 내려와 보시게 되면요. 이날 은행주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주는 이날은 국채금리 수익률과 좀 상관없이 크게 밀린 거 없이 한 0.5%대를 전후한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큰 종목들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봉으로 따져보면 장 후반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양봉 마감을 전부 다 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페이팔, 그리고 캐피탈 원 이런 중소형 쪽에서도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소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조트 관련된 회사, 그리고 여행 예약, 그리고 호텔, 그리고 항공주까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산업재하고 소비재 쪽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엑소모빌과 쉐보론 텍사코가 작년 한 해 동안 370억 달러를 이상의 지금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내용이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볼 텐데요. 이날 아우구스 리서치 쪽에서 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대한 영업 손실이 클 것이다 하면서 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장중에 그래도 약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1.1% 밀렸었고요. 최근 분기부터 지금 전월 대비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7%가량 손실이 난 그런 모습이고요. PC 그리고 서버 거기에다가 이제 디램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수요가 다 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올 해가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도전을 할 수 있는 해가 되겠고 하반기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낙폭은 줄였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하면서 5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예, 다음은 차지 포인트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5.4%로 이날 시장에서 좀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익 면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93%, 이거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영진들도 지금 4억 8천만 달러로 지금 앞으로에 대한 목표 수익을 늘리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날 시장에 또 하나 포인트가 됐습니다. 차지 포인트 5.4% 오르게 되면서 9달러대 중반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요, 유럽 증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우려가 새해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도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독일 지수는 12%나 급락을 했고, 그리고 프랑스 캬크 지수는 9%, 그리고 의외로 영국은 1%를 보여주게 되면서 1년 동안의 흐름으로는 영국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쪽에서는 2018년 이후 이 올 해를 가지고 작년 해를 한 해를 보고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분기까지는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는 마지막 날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깔끔하게 80달러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유가는 한 해 동안 6.7% 올랐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올 해도 유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는 시장의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 반영되면서 구리 가격 소폭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금값은 거의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평소보다도 좀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연말의 분위기 속에서 올해 금값은 마지막 거래일 오르긴 했지만 1년 동안 보게 되면 1% 정도 밀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연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평가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4.4bp 올라가면서 3.8%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었고, 장단기 역전 현상도 1981년 이후 가장 길게 유지가 된, 그리고 지금도 그 상태죠. 그런 부분들이 기록갱신을 했다라는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한 해를 마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2022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선대지수가 모두 0.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된 가운데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10개가 하락했으며, 그중 부동산과 유틸리티가 가장 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IT 기업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처음 4분기 연속 하락했고, 1년 전체로는 33% 급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가운데 S&P 500은 19.4%가 하락했던 반면 다우지수는 8.8% 하락에 그치면서 그나마 선전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금리 인상으로 성장주가 가장 큰 압박을 받으면서 경기 순환주에 비해 더 많이 떨어진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며,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등 나스닥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최소 28에서 최대 66%까지 떨어지면서 S&P 500의 성장주를 30.5% 끌어내렸던 반면 가치주는 7.7% 하락하는 데 그쳤고, 투자자들이 에너지와 같은 꾸준한 이익이 높은 배당률의 가치주에 몰린 데다 올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주는 58%의 수익률로 기록적인 한 해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의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일반 고객이 사는 전기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번 재무부의 가이던스에 따라 미국의 상업용 전기차 시장만큼은 한국과 일본, EU 등에서 만들어진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상업용 전기차는 미국 전체 친환경차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재무부의 지침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인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장기 리스와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 등이 있는 경우 사실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기업들의 M&A 규모가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조사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M&A 거래 규모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8% 감소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간 감소폭으로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고 상반기에 비해서는 약 36%가 감소한 것으로 1980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으며 하반기 거래액은 여전히 2016년에서 2017년 사이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으며 거래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거래는 올해 상반기 25건에서 하반기에는 11건으로 감소했고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M&A 규모는 올해 각각 39%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약 33%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 중에 여행 관련된 종목, 특히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 사이트인 이 부킹닷컴 이쪽과 관련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호재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월가 금융기관인 티그리스 파이낸스 파트너스가 강력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는 뉴스로 여행 예약 관련 기업 부킹홀딩스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0.6%가 반등한 2015달러 2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티그리스 파이낸스는 거시 경제적인 역풍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에 따른 대단한 상승 촉매를 가졌다면서 강력 매수의 투자 의견과 3,210달러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는데요. 강력한 재무 구조와 현금의 흐름이 성장과 자사주 매입 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니어스 로열티 프로그램에 따른 성장세 증가 및 직접적인 여행 예약 시장 침투 역시 주가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부킹홀든스는 온라인으로 부킹닷컴, 렌털카닷컴, 오픈테이블 등을 통해 여행과 기타 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 회사는 지난 11월에 3, 4분기 여행 예약액이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321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305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신년 대체 휴일로 인해 뉴욕 증시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